전국적으로 좀 오접종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재접종보다는 네. 내 몸 안에서 부작용이 일어나진 않을까. 의료기관의 의료 종사자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부주의한 거 아닌가.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대책은 그렇죠, 해야 그렇죠. 하잖아요. 규정은 마련돼 있는데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인지 사망인지 인과성을 판단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안포 한강공원에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거예요. 네, 이번 네. 추석에도 이렇게 특별 방역을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다. 똑같은 뉴스 이젠 지겨우시죠? 이 취재 기자들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이 꼭 알아야 할 강원도 이슈 속 시원하게 털어보겠습니다. 강원 기자회견 시작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최정식 국장님 그리고 박영석 코난 기자, 정별인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네, 좀 궁금한 게 다들 좀 백신 접종 하셨나요? 저는 6월 달에 그 얀센 백신 있잖아요. 민방위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 해서 이제 한 방만 맞으면 된다고 해서 네. 이제 부담 없이 맞았는데 맞고 나서 아무런 이상 반응이랄까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오히려 뉴스 보니까 뭐 경증이라도 좀 이상 반응이 있어야 뭐 네. 좀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나 뭐지 되게 불안했는데 또 뭐 이상이 없다고 해서 항체가 형성이 안 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안심하긴 했는데 아직도 살짝 의문이 있어요. 이게 효과가 있는 걸까? 네, 백신 맞고 나서 혹시 코로나 검사 받으신 적 있어요? 네 있습니다. 뭐 이상은 없죠? 네 이상은 없었어요. 저도 저는 이제 1차는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2차는 이제 화이자를 맞았는데 2차까지 접종 네, 완료가 다 2차까지 되셨네요. 이제 접종 완료를 했어요. 근데 1차 때는 저도 조금 이상 반응은 있었어요. 열이 좀 나고 좀 몸살기가 있고 그래서 뭐 해열제도 먹고 뭐 이랬었는데 2차 때는 별 반응은 없더라고요. 근데 뭐랄까 뭐 항체가 생겼다 이런 거보다는 뭔가 이제 누가 내가 확진자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에 뭐 자가격리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접종 완료자들은 뭐 4주인가요? 이렇게 지나면은 예외적인 게 있잖아요. PCR 검사해서 음성 나오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업무하는데 좀 지장이 좀 덜 받게 되지 않을까 뭐 네. 이런 기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두 분은 맞으셨나요? 저는 이번 주에 맞습니다. 화이자를 맞게 된다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원래는 그 전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다가 막상 이제 접종일이 다가오니까 주변에 괜히 뭐 지인이 맞고 쓰러졌다 막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괜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괜찮았던 건강한 3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졌다 막 이런 얘기를 들리니까 나도 그럼 어떡하지? 괜히 좀 불안하더라고요. 같은 기사 보신 거 맞아요? 아니 저도 이제 추석 지나고 예약을 해놨는데 사실 뭐 이제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맞기는 해야겠지만 네. 되게 불안해요. 뭔가 혹시라도 있을 그 확률에 내가 들어가지 않을까, 뭔가 내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너무 불안한데, 그래서 언론에서는 계속 이제 불안감을 조장하고 막 자극하는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으니까, 이거 맞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이거 예약하지 말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두려워요. 근데 이런 좀 불안감을 부추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최근에 좀 코로나19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국적으로 좀 오접종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불안하다는 여론도 늘고 있는데 네. 지금까지 좀 오접종 사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정리해 주세요. 네, 이달 초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우리 지금까지 백신 접종한 게 한 4,600만여 건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오접종 사례가 1,386건, 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0.003% 아주 정도 되거든요. 매우 작은 정도의 매우 적은데 네. 이 사례들을 좀 오접종 사례들을 보면 좀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사용하거나 허용되지 않은 교차 접종을 예를 들어서 화이자를 맞아야 되는데 모더나를 놓은다던가 그런 사례들이 절반 이상이 넘는
806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접종 용량 오류, 뭐 너무 많이 과다하게 넣는다든가 네. 그런 사례도 282건이 있었고 접종 시기 오류가 141건, 그리고 대상자 오류 108건, 희석액 오류 45건, 주입 방법 오류 4건 이렇게 해서 요 정도 파악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아무래도 접종하는 게 많아지다 보니까 네. 그만큼 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오나 봐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직접 이렇게 예방 접종 두 번째 이제 2차 접종할 때 가니까 네. 아예 목에 이렇게 뭐죠? 맞아요. 그렇다고. 목걸이를 아예 경험하니까. 나는 뭘 맞는 사람이다. 네. 그리고 딱지도 붙여줘요. 뭐 화이자라고. 헷갈리지 않게. 헷갈리지. 그러니까 네. 그 의료진들도 헷갈리지 않고 본인도 알고 있어라. 그리고 맞을 때 이거 화이자 맞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워낙 그 한 병원에서 화이자 맞는 분, 모더나 맞는 분, 아스트라제네카 맞는 분이 거기 오는 환자들이 다 다양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들도 뭐 체크는 하시겠지만 워낙 하루에도 접종해야 되는 인원들이 많다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오류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유효기간 경과된 거는 조금 부주의한 거 아닌가. 물론 뭐 잘못 놓았던 것도 좀 뭐 문제가 되고, 예를 들어서 용량을 초과했다는 거는 사실은 접종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아직까지 근데 이 5접종 관련해서는 어떤 뭐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까지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강원도에서도 좀 오접종 사고가 있었죠. 네, 강원도에서는 강릉하고 삼척에서 오접종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제 강원도 방역 당국에 따르면 강릉에서는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국장님처럼 이제 화이자 맞았어야 되는데 모더나를 접종을 했던 사례가 있었고, 네. 또 삼척에서도 유효기간 지난 네. 백신이 접종을 됐고, 그래서 지금 이 뭐 모더나든 화이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제 친구들 보면은 이렇게 이마에다가 스티커 딱 붙여가지고 나 이거라고 강하게 네. 좀 이렇게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접종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본인도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씀하셨듯이 뭐 유효기간 지난 것도 이제 앞으로는 백신 맞을 때 유효기간 내인가요? 이렇게 반드시 물어봐가지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 오접종 맞은 백신 주민들 상태는 좀 어떻게 보고된 게 있을까요? 아직 강원도 방역 당국에서는 아직 이상 반응은 확인되진 않았다.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강릉에서는 이제 질병관리청에서 항체 검사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삼척에서는 질병관리청의 판단에 따라서 재접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기간 지난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 항체 검사 필요한지 여부는 이제 최대한 뭐 전문가 자문 거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오접종 사례에 있어서 재접종이 문제되지는 재접종보다는 네. 너의 몸 안에서 무슨 어떠한 작용이 부작용이 일어나진 않을까. 이게 당장 나타나지 않더라도 뭐 향후에라도 뭔가 네.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불안함이 훨씬 더 큰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뭐 질병관리청이나 방역당국에서는 이제 그런 사례는 없다고 하니까 이거 어디 말을 믿어야 될지 잘 네. 모르겠어요. 5접종 한 분들 중에 질병관리청에서 재접종 여부를 검토한다 그랬는데, 그게 네. 이제 뭐냐면 접종 맞았던 게 효과가 없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서 아마 재접종, 왜냐면 약효가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용량이 적거나 아니면 뭐 유효기간이 지난 것들은. 우리 생각해보면 당초에 우리 그 정부에서 뭐 화이자 같은 경우는 2주, 네. 그 다음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그때 8주인가 뭐 이랬던 것 같은데, 그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2주 뒤에 1차 접종하고 2주 뒤에 2차 접종 맞아야 되는데 백신 수급이 좀 여의치 않아서 뭐 4주로 늘렸다가 또 뭐 6주로 늘렸다가, 아니 저게 1차 맞고 2주 안에 딱 맞아야지 효과가 있는 건데 왜 4주 뒤에 맞아,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국제적으로도 다 용인되는 범위에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신 수급이 지금 원활해졌잖아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오고 이래서 그 시기가 조절되는 것도 의학적으로는 뭐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방역당국이나 전문가들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좀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장님 말씀처럼 이제 재접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맞기 싫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접종력은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 정부에서 그거는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내가 5접종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기도 하니까 네네. 그런 부분을 좀 인정해준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뒤에서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5접종 일단은 뭐 전문가들은 이제 과도하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래도 방역 당국은 대책은 마련을 그렇죠, 해야 그렇죠. 하잖아요. 좀 예. 정부나 지자체의 좀 대책은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우리 강원도 사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삼척에서 이제 5접종한 사례 있잖아요. 네. 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효기간, 냉장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이제 맞힌 건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내에서 이 사안으로 인해서 해지가 됐어요. 이제 위탁 이제 의료기관에서 해지를 해버린 거죠. 백신 접종하는. 네, 첫 사례인 거죠. 이렇게. 도내 사례 중에서 도내 우리 5접종 사례가 지금 한 10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 이제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순 실수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보건당국에서는 이 사례는 조금 좀 중대하다고 판단을 해서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5접종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에서 이제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우리 이게 이제 제 핸드폰을 지금 이제 그 백신 이제 소분되어 있는 백신 상자라고 했을 때 네. 원래는 여기 겉면에만 이제 써 있었대요. 이제 냉장 유효 기간이 예를 들어서 뭐 해동 후 유효 기간 해가지고 뭐 8월 28일까지 뭐 9월 23일까지 이런 식으로 써 있었는데 네. 이거를 겉에만 쓰지 않고 여기 안에도 하나를 붙여놓고 스티커를 붙여놓고 심지어는 옆에다가도 스티커를 하나 더 붙이겠다. 그렇게 해서 일단 좀 실수를 막겠다는 입장인 거고 네. 그리고 좀 시스템적으로도 이제 접종 기간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좀 교차로 이런 백신 지금 상태를 유효기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가장 좀 현실적이면서도 센 거 아닌가 싶었던 게 만약에 저기 5접종을 했을 경우에는 네.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겠다. 의료기관. 네, 의료기관에게 이제 책임을 좀 예, 강화하겠다는 예, 얘기죠. 네. 5접종권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또 접종 기간에 대해 경고라든가 아까 삼척 사례와 같이 위탁계약 해지 등 이런 행정 조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 그 병원에 가보면 네. 뭐 물론 이제 큰 의료기관이나 뭐 보건소나 이런 데는 이제 의료진이 여러 명이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더 원활할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그 동네 병원에서 이제 맞았는데 네. 동네 병원에 가니까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사분이 한 분 계시고 네. 그냥 한 분은 접수받는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세 분이서 그 밀려드는 사람들을 다 처리해야 되니까 네. 막 의료기관의 의료 종사자들이 업무가 과부하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어떤 뭐 일부의 어떤 착오 또 그다음에 실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아서 일단 지금 뭐 우리가 코로나 검사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추적하고 뭐 동선 조사하고부터 백신 접종까지도 이 의료 종사자들에게 몰리는 업무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도 좀 근본적으로는 지원을 해서 업무를 좀 톤다운을 시켜놔야 그런 실수 가능성들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게 혹시나 이제 5접종이 돼서 이제 이상 반응이 나타나거나 이런다면 좀 국가를 상대로 좀 보상을 요구할 수가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일단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요. 제71조에서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 보상 규정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나 이제 그 의약품 투여받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이제 질병, 이제 또 심하면 사망, 이제 이런 경우까지 구분을 해서 뭐 치료비를 전액 지원한다든지 이제 보상금이라든지 뭐 유족에 대해서 장례비를 주고 일시 보상금을 주는 규정은 마련돼 있는데 이게 이상 반응이 있어요라고 신고하는 게 일단은 먼저 최우선인데요. 네. 이 신고하더라도 이거 인정을 해주는 게 이제 질병관리청장이거든요. 근데 여러 위원회를 이제 열어서 과연 이상 반응으로 인해서 생긴 질병인지 사망인지 인과성을 판단을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질병관리청장이 인과성이 있다.
있다라고 된다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만약에 안 된 이거는 인과성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요. 또 불복할 수는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 부정한다는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해서 다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또 일반인이 그 의학적인 부분에까지 인과성이라든지 의료 사고에 대해서 이제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질병관리청에서 좀 폭넓게 인정을 해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개인이 소송하든지 해야겠죠. 그래서 받을 수는 있지만 좀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쉽지는 듭니다. 않겠네요. 네. 이제 또 좀 있으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당장 다음 주로 다가온 이 추석 연휴에 또 대규모로 이동이 있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일단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추석 특별 방역 대책에 좀 들어간 네. 상태입니다. 좀 이번 추석은 좀 무난히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데자뷰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작년 추석하고 네. 뭐 최대 고비니 뭐 맞아요. 분수령이니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뭐지 이게 작년 기사를 또 보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해서 네. 저는 솔직히 지금 이제 저 서울을 가지는 않지만 이제 뭐 인별그램이라든가 이런 SNS 상으로 이제 보면은 네. 여의도 보니까 주말에도 반포공원에서 반포 한강공원에서부터 여의도 한강공원까지 사람들이 빽빽히 들어차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미 위드 코로나가 저기 시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워낙 이제 사람들이 많이 네. 피로감을 느끼고 지금 이동을 밖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 추석 기간에도 아마 관광지는 또 많이 북적이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돼서 저는 추석이 지나더라도 이번 네. 추석에도 이렇게 특별 방역을 하더라도 크게 효과가 크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추석이 좀 길잖아요. 네. 예, 그래서 특별 방역 기간이라고 해서 다들 이제 좀 더 조심은 하긴 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모이실 분은 또 8인까지 접종 완료자가 있는 경우는 또 8인까지 접종 완료가 미완료자일 경우는 4인까지 모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모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추석 하루 지나고 또 이게 쉬는 날이 또 며칠 네.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다들 어디론가 나가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석이 왜 조금 위험하다고 자꾸 강조를 하느냐면 서울 수도권에 있는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잖아요. 고향을 방문하려고. 그럼 지방에 내려가면 순식간에 서울 중심으로만 확진자가 나오던 감염의 고리들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네.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도 소규모로 지역사회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확산들이. 근데 이게 일순간에 추석이라는 우리 여름에 피서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추석도 마찬가지인데 이 패턴이 서울 수도권에서 막 나오다가 뭐 휴가 때 예를 들어서 지방으로 쫙 분산되면 지역에서 막 지역 발생률이 높아져요. 네. 그러고 나서 이게 좀 잠잠해지고 이러면 다시 또 서울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요번에 추석 때도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 1차 접종이 지금 70% 가까이 또 아주 완료한 분들도 추석 때까지는 거의 한 50% 정도 될 텐데 아니 나 백신 맞았는데 무슨 상관이야 그러고 내려가게 되면 혹시 거기서 또 발생할 수 있는 위험들 이런 네. 것들을 이제 전문가들이 지적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부에서도 이번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하면서 절대로 이제 완화하는 건 아니다라고 그렇죠. 강조를 했잖아요. 네, 방역을 네. 완화하는 건 아니니까 여전히 확진자 수는 4자릿수를 기록을 하고 있는 만큼 좀 네.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추석 각자 좀 계획은 그러면 어떻게 있으실까요? 저희는 이제 아기들 데리고 조용히 이제 좀 어머니 산소에만 좀 갔다 올까 생각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맘카페 같은데 이렇게 슬쩍슬쩍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요새 그런 걸 보이더라고요. 뭐 코로나가 시댁은 피해가나요? 약간 좀 또 부부 갈등이 좀 예상이 되는데 네. 변호사님께서 또 대비하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예, 그런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지난해에는 언론에서 이제 뭐 불효자는 옵니다, 효자는 안 옵니다 이렇게 오지 말라고 네. 대대적으로 해줬는데 네. 사실 올해는 그런 움직임은 좀 이렇게 며느리 입장에서는 네. 가지 말아라, 오지 네. 말아라 이렇게 해줘야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아, 네. 저도 먹은 가족들,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그냥 영상통화로 이번에 인사를 또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설, 추석 이런 걸 이제 몇 번 지내다 보니까
앞으로 진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게 명절 보내는 것들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명절 되면 온 가족들이 다 모여야 되고 우리 풍성하게 뭘 차려놓고 떠들썩하게 뭔가 지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분위기가 물론 이제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명절을 보내는 문화 자체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명절 전에 가서 부모님을 뵙는다든지 아주 간소하게 지내고 오히려 연휴 때 좀 쉰다든지 이런 게 뭐 비단 물론 이제 지금 과도기 상태니까 시부모와 이 며느리가 잘 협의를 하시긴 해야 되겠지만 좀 이해가 되면서 좀 변화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